네, 한 줄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원 집사님, 삶의 구석구석마다 강물의 흐름처럼 급하지도 더디지도 않는 주님의 승리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김경윤 집사님, 삶의 고난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최양숙 집사님,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맺히는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며 슬픔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끝까지 진상규명 외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민경숙 집사님,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장혜숙 집사님, 주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게 해주시고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미얀마의 고통을 살피시고 민주주의를 도우시고 세계 곳곳에 평화로 연대케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려가는 흙, 우리를 살려가는 흙, 바람, 햇볕, 자연의 생명체를 느끼고 호흡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모든 것들이 내 몸의 일부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최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윤정성 집사님께서 서주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뭇가지에 돋아난 초록빛 나뭇잎들과 곳곳에 어여쁘게 핀 꽃망울들, 그리고 한결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 속에서 지금이 봄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4월입니다. 4월 세월호 아이들. 문득 그때도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더라면 그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겠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전히 힘들고 추울 4월이겠지만 그분들께 따스한 위로와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삶의 곳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많은 동료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 불안과 위로, 걱정과 안도, 기쁨과 슬픔 등의 순간들이 마구 뒤엉켜 있는 삶이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파릇파릇 돋아난 저 나뭇잎들처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보태면서 모두 제 나름대로의 결대로 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 오광식 집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일, 하늘의 일. 오늘 무지개 설교 귀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첼로 연주는 무슨 특별한 날이어서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가분해가지고 몸들 바를 모르겠네. 오늘 굉장히 그 처음에 이렇게 남자들이 하나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성교 회원이 그 설교하는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인기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말고. 우리 말고. 이 집사 반갑습니다. 응? 우리 뭐 윤 집사님하고는 얼마 전에 또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이 집사는 언제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여기 전도서 이 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중에 12하고 13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게 응? 그렇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 사람들이 요거하고 비슷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 저기 판소리가 이제 긴 이야기잖아. 긴 이야기에 노래를 붙였는데 짧은 이야기에 노래를 붙인 게 이제 단가라고 있어요. 단가는 그래서 짧을 단자를 써가지고 단가라고 하는데 그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서 앞에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짧게 그거를 꼭 그 길게 할 때는 단가를 해요. 근데 단가가 한 뭐 계속 그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단가가 사철가예요. 사철가라는 단가가 있는데 사계절의 인간의 그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근데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그런 그다음에 이제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뭐가 있어요? 여름이 있어요. 여름은 이제 녹음, 방초, 승화시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 나무에 이제 그늘이 지는 거죠. 푸른 나무 때문에 녹음, 방초, 향기로운 그 풀들, 녹음이 우거지고 향기로운 풀들이 승화시. 꽃보다도 오히려 뭐야? 승하다, 낫다. 여름은 녹음과 방초가 꽃보다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승화시다. 그게 여름이 좋다. 근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또 황국 단풍. 황국 단풍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낙목 한천. 낙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 앙상한 나무에 아주 찬 한천이라는 것은 찬 기운이죠. 차가운 날씨.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이렇게 내리면은 온 세상이 하얗게 돼가지고 달도 하얗고 온 천지가 다 하얗게 됐으니까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내 백발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보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은 요즘에는 100년이지만 원래 사찰가 가사는 원래는 80이었어요. 원래 근데 요즘에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게 80이라고 그러면 이 어디서 들려주면 요게 다 웬만하면 요즘 80 넘으니까 그래서 100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그 단가를 배울 때만 해도 80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내용이 바뀐 거죠.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사실 뭐 병든 날, 뭐 잠든 날, 걱정, 근심 이런 날은 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없어져도 좋을 날이잖아요. 잠든 건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다 빼놓고 해도 40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반도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현재의 나가 이제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도 보면은 글쎄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세월호 며칠 전에 있었죠.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이니까 16일이니까 3일 전에.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안 밝히는 건지 못 밝히는 건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세운 촛불 정부인데 또 어떤 또 세월호의 그런 그 염원을 안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제 그게 큰 하나의 원인이 됐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인데 왜 이걸 못 밝힐까?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굉장히 그 현재 그 정권이 이제 지지율까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계기가 되고, 물론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지난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4.3 때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주 4.3을 굉장히 그 간접적으로 책이라든지 누구 얘기를 통해 들었는데, 직접 4.3 희생자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6살, 그 11살이었던 두 분을 만났는데 지금 할머니 있죠. 6살이었던 분은 제가 이제 추모관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 추모관에서 술잔을 한 20잔을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6살 때 이제 그런 일 겪었으니까 뭐 학교 교육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 일은 뭐냐면, 그분이 글씨를 못 읽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뭐 자기 그 외가 친가 해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몰살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나라에서 죽였어도,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라에서 죽였어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4.3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광주항쟁은 우리가 사실 좀 가깝잖아요. 저는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광주항쟁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는데 3만 명이 죽었으니까. 3만 명이 죽고 그 역사가 완전히 뭐 묻혀졌죠. 이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최근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역사적인 왜곡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잡히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분 한 분은 또 뭐냐면 11살 때 자기 마을에서 이제 막 그 토벌대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굴 속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50일 동안 이제
살았던 얘기들을 해주고 직접 같이 그 불 속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날이 제주도라는 데가 4월 초에서 한 4월 중순까지 뭐가 있냐면 고사리 장마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사리가 막 이렇게 자랄 시기에 장마가 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 있는 사이에 비가 엄청 오는데 또 제주도는 또 이제 비가 바람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다 우리가 찾아갔던 데가 다 중산간 지역이에요. 그 해안가로 오면 비가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거기는 그렇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계획돼 있는데 또 할머니가 막 80이 넘은 할머니가 막 앞장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춥고 막 온몸이 적은 근데 그 할머니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직접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밝혀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갔더니 굉장히 거기를 또 막 추모관 거기 갔더니 막 프랭카드 막 걸려 있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두고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이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무렵 또는 그 학창 시절 뭐 한창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야만의 시대였어요. 정말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었죠.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독재고 여러 가지 요즘에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내가 폭력 당하고 얘기하면 뭐 오히려 쪽팔린 거죠. 그런 게 일상이니까 그냥 내가 당하고 마는 거지. 요즘에는 그게 문제화도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떠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대단히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문제화가 되는 세상이 된 거죠. 하다못해 뭐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LH에서 이렇게 뭐 사전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사실 문제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약간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 정권이니까 그게 드러나고 조사가 되고 그 정도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덮어버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된 부분은 저는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삶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왜 사람들이 더 살기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냐면,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훨씬 많았어.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좀 그게 좀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절만 해도 뭐 대학을 거의 안 갔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뭐 다 대학을 안 가고 소수만 갔으니까 그런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 뭐 잘 살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졌죠. 옛날에는 정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잘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지금 미얀마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뭐 4.3이라든지 80년 5월 광주 때는 사실 미얀마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선진국들이 마음이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위치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왔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4.3 같은 경우도 지금 밝혀지기까지 지금 수십 년이 걸린 거고, 5월 광주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뭐 10년 정도 가까이가 걸린 거잖아요. 그때 80년 광주였는데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제기가 됐잖아요. 사실 굉장히 짧아진 거죠. 기간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3이라든지 80년 5월 광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얘기도 할 수도 없었어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나은 부분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그걸 가지고 자꾸 화를 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다든지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든지는 저 이런 방식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다만 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사실 4.3 광주 같은 경우도 그것을 목숨 걸고 알리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소설가 현기영 씨라든지 순이 삼촌이라는 책에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문도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안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삶이 또는 이 세계가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계에서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자꾸 부정적인 것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세상을 자꾸 부정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건 뭐냐? 때라는 것은 뭐냐?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뭐냐면 결국 나를 해칠 때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맡겨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삶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굉장히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된 거여서 언젠가 이제 그 생각했죠. 그러지 말고 내 삶이 더 좋은 게 많아. 근데 자꾸 안 좋은 쪽만 생각해가지고 내 삶 전체를 다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한 것도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계속 이걸 해야 되냐? 좀 더 말하자면 아까 기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 같이 사람들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그런 거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냥 소소하게 소확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소한 기쁨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좋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민주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완전 외면한다든지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확대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제가 왜 그러냐면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왜 아깝냐면 내가 혼자 다니면 내가 자동차도 내가 혼자 하는데 막 기름값이 똑같이 들잖아요. 통행료도 똑같이 들는데 4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최대 5명까지 탈 수 있어요. 요즘에 또 뭐 거리두기니까 또 4명까지.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운전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가면 못 하는데. 그래서 찾아보면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 스스로도 좀 확대시키고, 뭐 가끔 가다가 혼자 카페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카페 가서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차 마시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제가 학교를 보도 그렇고 요즘 학교 가면은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고, 요즘은 농촌에 가잖아요. 농촌 사람들 살만해요. 왜냐면 지원이 엄청 많아. 자기 돈이나 할 일이 없어. 그 돈 들이더라도 뭐야? 굉장히 싸요. 시골에 학교 가면 학교 다니잖아요. 돈 내고 배우는 게 없어요. 다 무료예요. 요즘에 학교 가면 또 이런 이자원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도 해줘요.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난 너무 좋아.
그런 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자꾸 몇 가지 안 되는 걸 콕 집어가지고 이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자꾸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게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사는 것, 자꾸 힘든 일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노자가 한 얘기라고 페이스북에 쓴 거 봤는데 어떤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은 노자가 그랬대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으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행복할 것 같지? 원수 갚지 말고 언젠가 강가에가 있으면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꼭 그 안 되는 거 억지로 자꾸 막 애쓰리고 하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기쁘게 하는 거를 한 가지라도 찾아가지고 나도 하고 주변 사람과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 수시로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저는 천국이 아닌가. 같이 뭐 특별하게 뭐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그냥 같이 때때로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어울려서 여행 가고 뭐 수다도 떨고 그런 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내가 마땅히 또 누려야 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작은 복들을 누리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살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동료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또 민주 시민들 그리고 또 그 나라 위에 그리고 온 세상의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려가는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생명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 생명들 위해 함께 축복 기도하시면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단을 여기 전체적으로 쭉 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단이 한눈에 다 보여요. 네. 이전에는 저 부분만 보였거든요. 어떠세요?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별로 못 느끼실 텐데,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이 제가 사실은 전체가 보이게끔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했더니 김미선 집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강단을 빼시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대로 해봤더니 아주 잘 들어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앞에다 꽃을 하나씩 놓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가져가 보세요. 수국도 아주 예쁜 꽃이 있는데 명정수 집사님 교회 빨리 가고 싶다고 이 수국도 이번 주에 있는 신방 수국 이쁘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요? 아니 이제 보일 겁니다. 수국 이 교회에 만들어 놓은 수국입니다.
예,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요. 수국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예, 신방 갈 때 이걸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이 꽃이 주는 아름다운 생명력, 예? 이것도 수국. 예, 수국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